오늘 영상은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십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이게 노화인지 치매의 시작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가려고 하면 검사비가 걱정되고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자꾸 미루게 되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관련 무료 서비스가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치매 무료 검사부터 시작해서 진단 후 돌봄 서비스, 치료비 지원, 가족을 위한 휴가 제도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찾는 방법도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뇌 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어가면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방향 감각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어제 먹은 반찬이 기억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거나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는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전체 치매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이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는 치매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65세 이상 10명 중 약 1명꼴입니다. 80세 이상으로 좁혀보면 그 비율이 4명 중 1명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치가 어렵더라도 조기 발견과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두려워하기보다 일찍 확인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훨씬 유리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서 어디에 사시든 가까운 곳에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안심센터의 핵심 서비스는 모두 무료라는 점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미리 예약하거나 그냥 방문해도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신다면 가장 먼저 이 검진부터 받아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1:1 맞춤 상담입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 상담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개인별로 안내해 줍니다. 셋째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기억력 게임, 음악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치매 예방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넷째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연계 서비스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단순히 검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치매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과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가시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방문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왜 진작 안 왔나 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무료인데다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 검사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총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검사입니다. MMS의 간이정신상태검사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간단한 질문에 답하거나 그림을 따라 그리거나 날짜를 말하는 식이 테스트입니다. 어렵지 않고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이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를 1차로 확인합니다.
2단계 진단검사는 선별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신경심리검사라고도 하는데 기억력, 주의력, 언어능력, 시공간 능력 등을 더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보통 1시간 내에 소요되며 이 검사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3단계 감별검사는 치매가 의심될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협약된 병원에서 혈액검사나 뇌 MRI 같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르신이라면 이 비용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과 지원 계획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단계까지 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다 보면 경도인지 장애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치매의 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상과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면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늦추거나 일부의 경우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매년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발견했을 때가 사실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참여하면 실제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니 혹시 2단계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등급 심사를 거쳐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치매 초기 단계라도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면 주간보호센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뉩니다. 재가 서비스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의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의 15%로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시설 서비스는 요양원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르신이 직접 어딘가를 찾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집에서 직접 돌보고 계신 가족분들은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온 힘을 다해 돌보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치매가족휴가제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이라면 연간 최대 6일 동안 어르신을 단기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설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가족이 별도로 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6일이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쉬지 못하고 돌봄을 이어온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셔도 되고 밀린 병원 진료를 받으셔도 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셔도 됩니다. 어떤 이유로 쉬든 상관없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건강하고 여유로워야 어르신도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단기 보호시설 목록도 함께 안내해 줍니다. 아직 이 제도를 모르고 혼자 다 감당하고 계신 가족분이 있다면 오늘 꼭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발병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에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12가지 권고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꾸준히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WHO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주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고하고 있는데 하루 30분씩 5일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대화하고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뇌를 강하게 자극하는 예방법입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취미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흡연과 과음 모두 치매의 위험 인자로 명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치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중년기에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년기 치매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약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이 치매 예방에도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서비스들 대부분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하거나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검색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치매안심센터와 내가 사는 지역 이름을 함께 입력하시면 가장 가까운 센터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 수원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소는 www.nid.or.kr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전국 치매안심센터 위치와 전화번호가 지도와 함께 나와 있어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치매안심센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는 센터가 많으니 오늘 영상 보신 후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 등록하시면 이후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례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한 번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등록 서비스를 꼭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 60세 이상이라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돌봄 서비스와 비용 지원을 받으세요. 셋째, 가족이 지쳐 있다면 치매 가족 휴가제를 활용해서 잠깐 쉬어가세요. 넷째, 아직 이상이 없더라도 걷기, 사람 만나기, 만성질환 관리 같은 예방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치매는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딱 한 가지만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한 통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